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12월 24일 화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리고 내일이 크리스마스이고, 요즘은 뭐 미국도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프랑스는 그냥 노엘이라고 하는 것 같고, 뭐 스페인은 그냥 펠리스 라비당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미국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요즘은 거의 뭐 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크리스마스인데, 사실 크리스마스가 예수가 태어난 날은 아니죠. 예수가 태어난 날은 아무도 모르죠. 미지죠. 그렇지만 겨울은 아니라는 게 통설이죠. 학계의 통설이고,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뭐 예수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그 로마 초기에 미트라 신앙, 어, 초기 카톨릭이 미트라 신앙의 그 제사 의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가져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양신에 대한 숭배가 그대로 남아져 있던 게 오늘날 크리스마스로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날이 주는 의미, 그런 것들로 인해 갖고 서로 서로 뭐 인류애라든가 아니면 가족 간의 화합,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시고, 오늘 준비한 방송은 모레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래주로 최고의 시스말인 드레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뭐 몇 두의 그 시스말들을 보고 왔죠. 그 중에서 한두를 보고 왔는데, 직접 꺼내보고 놀랬던 말이 이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이퀴녹스이고 또 하나는 이 드래퐁인데, 이퀴녹스는 뭐 아직까지 자마들이 생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최고의 실수말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거는 제가 지지난주에 방송을 올려드렸고, 오늘은 이 모래주로 실수말이다 보니까는 그때는 그냥 일본의 흐름 이런 것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마주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실순말이고, 사실 자마들이 비싸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좀 쉽게 싸우기는 힘든 그런 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모래주로 최고 실순말인 요 드레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 일본 이게 드래퐁입니다. 이 마체의 생김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드래퐁이고, 그리고 이 밑에 말이 부마인 지오폰티입니다. 그리고 이게 외조부인 고스트 제프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일단 마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이 드래폰 같은 경우, 그리고 아버지인 지오폰티, 마체의 생긴 결이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드래퐁은 단거리 스프린트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상체 발달, 그러니까 어깨라든가 이 상체 발달이 거의 남달랐던 말이고, 엉덩이 라인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엉덩이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라인부터 해갖고 전반적인 체형만 놓고 본다면 한국 사람들, 한국 조교사, 한국 마주들이 딱 원하는 그런 니즈의 체형을 딱 갖추고 있는 반면, 이 지오폰티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경주마 생활을 했죠. 그렇지만 이 말은 생김새를 보면은 생김새가 나쁘진 않은데 전반적인 결 자체는 드래폰과 다르고, 이 말은 잔디주로 시스말이었습니다. 잔디주로 경주마였습니다. 주로 잔디주로에서 했고, 경주 거리는 마일부터 한 2000m까지, 그러니까 모래주로로 따지면 한 마일러 정도의 그런 거리 적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주마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체형을 설명을 드리면서 보통 부마, 자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뜬금없이 이 외조부인 고스트 제퍼를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이 고스트 제퍼, 물론 이 목 라인은 완전히 달라요. 이 목에 있는 이 라인 자체는 엄청 두껍죠. 엄청 두껍고 이런데, 이 목 라인 자체는 드래퐁과는 확실하게 달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래퐁이 굉장히 좀 유리한 반면, 이 고스트 제퍼는 목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지만 이 어깨 라인이라든가 이런 라인들은 드래퐁을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체형적인 면은 드래퐁이 이 부마인 지오폰티의 영향력보다는
외조부인 이 고스트 제프의 영향력이 더 강하지 않았나, 즉 다시 말해서 외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고 보는 눈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은 하고, 특히 이 고스트 제퍼가 오썸 어게인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오썸 어게인 같은 경우는 마체들이 작고 자마들의 마체가 굉장히 작았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말들도 거의 뭐 430대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마체로 장거리를 뛸 수 있는 스태미너가 탁월한 그런 자마들, 클래식 거리 적성에 유리한 그런 자마들을 많이 생산한 반면, 이 고스트 제퍼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일단 자마들이 500km 덩치대에 거기에다가 빠른 스피드를 물려주면서 단거리에서부터 강점을 보이는 자마들을 많이 생산을 했고, 그런 영향력이 이 드래퐁한테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드래퐁이 이 고스트 제프의 목을 물려받았으면은, 물론 뭐 드래퐁 자체도 단거리 스프린트였긴 했지만 더욱더 단거리에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제 일본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1세대 모래주로는 양분이었죠. 골드 알류어, 그리고 킹 카메하메하. 골드 알류어 같은 경우는 썬데이 사일런스의 자마였습니다. 그래서 모래주로 강점인 말들을 정말 많이 생산을 했고, 킹 카메하메하 같은 경우는 영원한 넘버 2였죠. DB 임팩트한테 치이면서 매년 리딩사이의 1등은 DB 임팩트였고 2등이 킹 카메하메하였죠. 근데 모래주로는 달랐습니다. 물론 모래주로에서 골드 알료와 킹 카메하메하가 리딩사이어를 1, 2등을 나눠 가진 적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킹 카메하메하가 좀 더 나았죠. 모래주로 경주마들의 성적이. 골드 알류어의 대표적인 자마로는 국내에서 시스말로 들어와 있는 크리솔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마로 했던 골드블루, 그리고 하이냐, 여러분의 여왕,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하이냐와 여러분의 여왕은 지금 현재 시안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하이냐가 머스킷맨 자마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이냐의 그 머스킷맨 자마가 어떻게 태어날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 순말만 태어나면 혈통적으로 상당히 매칭이 좋아요. 그래서 이 하이냐의 원래 내년에 태어나는 자마가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일본에서는 이 골드 알류의 대표적인 자마로 코파노 리끼가 있죠. 코파노 리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경주마였죠. 그리고 이 코파노 니케 자마, 관악산 니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올해 5월에 손병성 마주가 일본 5월 그 트레이닝 세일 때 1억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데뷔는 못했는데 곧 데뷔를 하겠죠. 내년 되면 3세가 되니까. 그리고 이 에스포아 시티가 있습니다. 에스포아 시티 같은 경우는 뭐 이그나이트라고 일본 모래주로 최고의 경주마 중에 한두죠. 현재 코리아컵에 오려고 했는데 안 오기로 결정이 나서 결국은 못 왔던 말이고, 그리고 베이케이션, 이런 말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팔콘도 경주 능력이 좋았던 경주마인데, 국내에서는 스마트 프린스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뛰어난 경주마를 생산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도 좀 비슷한 분위기이고, 스마트 스마트 팔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마트 프린스의 마주가 김갑수 마주인데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마주시고, 매년 일본 말들을 사오셔요. 이번에도, 올해도 샀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적으로 일본 쪽과 거래가 있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커넥션이 좀 있고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일본 말들을 사오시는데, 그 다음 이 골드 알리와 쌍백을 이루었던 킹 카메하메하, 말이 필요 없죠. 잔디주로에서도 최강의 경주마들을 생산을 했고, 모래주로에서도 최강의 경주마를 생산을 했어요. 물론 이 골드 알리와 킹 카메하메하에 비해서 넘버 3로 평가받는 말이 있긴 했어요. 구로 후네라고, 흑선이죠. 구로가 끊고 후네가 배니까는 한문으로 쓰면 흑선인데,
그것도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골드 알류와 킹카메하메하가 압도적이었죠. 킹카메하메하는 경주마 생산은 이미 뭐 일본에서 리딩 사이언 넘버 2를 할 정도로 이미 검증이 되었고, 시스말 생산에서는 노드 카날로아가 요즘 너무 잘 나가죠. 근데 원래 교배료가 좀 다운됐더라고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경주마가 아몬드 아이는 뭐 최강 안말 중에 하나였고, 판탈라사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컵하고 두바이 월드컵을 우승을 했던 말이죠. 그리고 세틀알리아 요런 말도 있고, 그리고 칠순말로는 네이데 오로가 있습니다. 네이데 오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00두 이상 교배를 하다가 원래 30 몇 두밖에 안 했더라고요. 인기도가 팍 죽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거의 뭐 조만간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시스말이고, 반면에 노드 카날로아는 뭐 이미 시스말로 검증이 되었고, 이 킹카메하메하의 자마 중에 그 모래주로, 그러니까 잔디주로, 노드 카멜로아는 자마들이 킹카메하메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모래주로도 잘 뛰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모래주로에서 가장 특징적인 말들을 생산하는 그 시스말이 바로 시니스트 미니스트입니다. 부계 라인이 올드 트레이스트 AP 인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죄송하네요. 이 킹카메하메 라인이 아니죠. 시리스트 미니스트는 다른 라인이고,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했고, 어쨌든 이 킹카메하메와 골드 알류와 이 두 마리가 어 일본 모래주로 시장을 양분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바톤을 이어받은 말이 누구냐면 이 헤니 휴즈랑 시니스트 미니스트입니다. 헤니 휴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인디언 블루 그리고 플라이 토끼는 있죠. 플라이 토끼는 아마 국내에서 수입된 외산마 중에 가장 비싼 암말일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도입이 됐고, 미국에서는 비홀더를 생산을 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모아닌 아시안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이게 모아닌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모아닌이라고 안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게 코리아 스프린트 우승을 하다 보니까는 모아닌이라고 하지, 일본에서는 모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아침을 뜻하는 모닝이 있죠. 그거랑 발음이 똑같습니다. 모닝이라 하고, 아시안 익스프레스가 이 헤니 휴즈의 후계 그 시순말이고, 헤니 휴즈 같은 경우는 NSC 자마죠. 이 NSC 같은 경우는 뭐 이걸 헤네시라고 읽어도 되지만은 NSC죠. 정확한 발음은 NSC죠. 헤네시는 그냥 영어식 발음인 거고, 정확하게 불어식으로 읽으면은 NSC죠. 이 헤니 휴즈, NSC 이어지는 라인, 그러니까 스톤캐시 한창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그때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이 싸웠죠. 그 중에 한두가 이 NSC예요. NSC가 스톤캐시의 후계자다. 그래서 많은 스포트를 받았죠. 그래서 이 헤니 휴즈는 스톤캐 라인의 말이고, 일본에서는 이 헤니 휴즈도 아직까지 현역이에요. 아직까지 현역인데 이제 늙었죠. 그러니까 헤니 휴즈랑 시니스트 미니스트 둘 말 모두 현역이긴 한데,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가 그 매니피 끝물일 때 있죠. 그러니까 자마들의 성적은 나오는데 대형만은 안 나오고 딱 상위군 문턱에서 딱딱 쓰러지는 그런 타입의 말들을 생산하는 시절이 한 몇 년 있었죠. 딱 지금 일본에서 그 시절이 바로 이 헤니 휴즈와 시니스트 미니스트입니다. 아직 현역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 후계자로 뭐 모닝이라든가 아시아 익스프레스 이런 말들이 조금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모닝은 코리아 스프린트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 잘 맞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말은 이 아시아 익스프레스입니다. 이 말이 좋은 이유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마들 성적도 나오고 그 잘 뛰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말들 가격이 비싸지도 않은데 합리적인 가격에 성적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 갑인 말이, 이 갑인 종범마가 아시아 익스프레스고, 모닝 자마 같은 경우는 나름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아주 비싸진 않지만. 그리고 시니스트 미니스트 같은 경우는 티오 케이니스, 이 말이 지금 현재 시스말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킹즈 소드, 이거는 그 아직까지 현역입니다. 이것도 아마 코리아컵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킹즈 소드. 그리고 야마닌 인프라임, 요것도 뭐 나름 괜찮은 경주마였고, 이런 말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작년부터죠. 작년과 올해부터 이 헤니 휴즈보다 시니스트 미니스트 이 두 마리는 좀 지는 해이고 떠오르는 해로 각광받고 있는 시스말이 바로 이 두 마리입니다. 드래폰과 호코 다루마에. 이 호코 다루마에는 킹카메하메하 라인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시니스트 미니스트를 여기 적어 놨는데 이 호코 다루마에를 적으려다가 이게 잘못 옮겨진 거고, 그리고 드래퐁은 지오폰티 테일 오브 더 캣. 지오폰티의 부마가 테일 오브 더 캣입니다. 이 테일 오브 더 캣도 한때 스턴캐스의 후계자로 각광을 받았던 말이죠. 이렇게 이 두 마리가 최근 떠오르는 각광받고 있는 시스말이고, 반면 이 말들의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모래주로 시스말들, 최근에 현재 활약을 하고 있는 모래주로 시스말들이 누가 있냐면 마제스틱 워리어, 미국 말이죠. 대표적인 자마로 프린세스 오브 실마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앞말인데 어마어마한 경주마였어요. 그리고 램제트라든가 나이트 워리어 이 두 말도 코리아컵에 오려고 했던 말이죠. 그리고 파이로 자마 중에 대표적인 게 메이쇼 하리오입니다. 이 말도 코리아컵에 오려고 했던 말이고, 모래주로 강자이죠. 메이쇼 하리오도. 그 다음 미국에서 수입을 그 다음에 미국에서 수입을 한 뉴이얼즈 데이라든가 마이뉴얼 비스킷 이런 말들도 좀 일본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한국 경마 잘 맞을 수 있는데, 뉴이얼즈 데이 같은 경우는 맥시멈 시큐리티, 그러니까 켄터키 더비에 강착을 당했던 말이죠. 그 말의 부마이고, 마이뉴얼 비스킷은 데르마 소토카게라고, 소토가케라고, 이 말도 상당히 좀 뛰어난 경주마이죠.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 2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이뉴얼 비스킷은 참 일본에 극단적으로 갈리더라고요. 자마들 가격이. 그러니까는 자마들의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잘생긴 말과 못생긴 말의 편차가 심하고, 그 생김에 의해서, 혈통을 떠나서 그 생김에 의해서 가격대도 천양지차예요. 비싼 거는 몇 억씩 가는데 싼 거는 뭐 돈 1,000만 원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비카를 생각하면 돼요. 비카가 자마들이 열에 9은 못생겼잖아요. 열에 9에 이상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마리 잘생긴 말은 어마어마하게 고가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들이 대상을 먹고, 딱 그 유행의 말이 이 마이뉴얼 비스킷이고, 자마들의 편차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뉴얼 비스킷 같은 경우는 그냥 마체보고, 혈통보다는 마체보고 잘생겼으면 사고 못생겼으면 뭐 안 사면 되는데, 잘생겼으면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진다.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드래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드래퐁은 2016년 브리더스컵 스프린트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2016년 미국 챔피언 스프린트였습니다. 미국 스프린트 최강마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마들이 하이암스 비치, 이게 첫 우승 자마인데, 이 드래퐁의 일본 자마 중에 첫 우승 자마가 바로 이 하이암스 비치인데, 이게 모마가 유키찬이에요. 그리고 모마의 모마, 이데모가 시라유키 히메. 시라유키 히메 같은 경우는 시라가 하얗다는 뜻이죠. 그리고 유키는 눈이고 히메는 공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설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라유키 히메, 그 백마를 생산하는 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백마 생산마고, 그의 자마가 바로 이 유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키찬도 백마였고, 그리고 이 하이암스 비치 이 말도 백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우승 자마가 백마가 우승을 한 거예요. 이것도 참 기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 내 자마로는 지오글리프라고, 이게 사츠키쇼에서 우승을 했어요. 잔디주로입니다. 일본 상관경주 첫 번째 경주이죠. 첫 관문이 사츠키쇼에서 우승을 했는데, 지오글리프가 누구를 이기고 우승을 했냐? 바로 이키녹스를 이기고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안데스 비엔토, 그러니까 지오글리프는 잔디주로 경주마였죠. 그런데 이 안데스 비엔토 같은 경우는 관동 오크스
이 가와사키 경마장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지방 경마장이죠. 지방 경마장 관동 옥스에서 우승을 했고, 미키 파이트 같은 경우는 이 레오파드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레오파드 스테이크스 니가타 경마장에서 열리는데, 니가타는 중앙 경마장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중앙 경마장이긴 하지만 이 레오파드 스테이크스는 모레주로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나고야 다이쇼텐, 나고야 경마장이죠. 지방 경마장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데시에르토가 이거는 주코 경마장에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죠? 혼독이, 제가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어갖고 읽는 법을 잘 모르는데, 그냥 주니치 신분 하이 이렇게 읽으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니치 신분 하이 주코 경마장에서 열린 잔디주로 경주였습니다. 여기에서 우승을 했고, 네, 제가 이 드래퐁을 좀 강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마체, 일단 단거리에서 먹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피드 타고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태미나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간다, 장거리도 될 것 같아요. 스태미나도 어느 정도 있는데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경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스태미나는 그닥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장거리 그랑프리라든가 대통령대 이런 데 가면은 스태미너가 필요가 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주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피드와 하나는 파워입니다. 지난주 서울 경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피드는 있지만 파워, 힘이 없는 말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스피드와 파워, 이거를 이 드래퐁이 후대한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래퐁의 1세 때 경매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생긴 거 보면은 1세가 아니에요. 2세예요, 2세. 엄청나게 벌어졌고 상체의 근육 발달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살이 찐 게 아니라 근육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2세 경매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2세 2세 경매가 아니라 1세 경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체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하실 분들은 많아요. 한국 마주들, 한국 조교사들 당장 좋아하는데, 저는 만약 제가 1세 때 이 말을 사러 가갖고 이 말을 보면은, 야, 저거 2세 때 저렇게 더 커져 버리면은 저거 감당 어떻게 해? 저는 선뜻 손이 나가질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마주분들이나 한국 조교사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할 타입이죠. 파워 타입이니까. 이게 1세마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결국은 45만 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경주 영상인데 죄송한데 제가 자꾸 기침이 나와갖고, 겨울만 되면은 제가 가습기를 틀었는데도 건조해지니까는 목이 굉장히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제가 이 브리더스컵 스프린트 경주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방송국 영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 영상은 굉장히 좀 그 유튜브에서 정지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걸 뺐고, 이거는 위에 써 있듯이 포레고 스테이크스예요. 1400m 경주이고 10번 게이트에서, 여기에서 외곽에서 감아서 선행을 가는 말이 드래퐁인데, 이 포레고 스테이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단거리 경주이죠. 1400이니까는
포레고를 기리는 경주예요. 포레고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역사상 탑10 안에 들어가는 경주마입니다. 뛰어난 경주마였고 별명이 괴력이에요. 괴력. 힘이 엄청 좋았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 포레고 같은 경우는 거세마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경주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경주 능력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맨날 60 달고 뛰어요. 60 달고 61 달고 뭐 좀 적게 받으면 59. 그러니까 그 고부중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승을 하니까는 부중을 너무너무 잘 이겨내니까는 별명이 괴력의 포레고였거든요. 그 포레고를 기르는 경주입니다. 이 외곽에서 감아서 선행을 가는 말이 드래퐁이고 이 전에 이제 그 2016년도 이게 2017년도 경주일 겁니다. 2016년도는 그 브리더스컵 스프린트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최우수 스프린터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뛰는 경주이고 외곽에서 앞서가면서 선행성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선행을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번마가 마이뉴얼 비스킷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래퐁 자마들의 드래퐁도 순발력이 좋았고 그 순발력을 좋았기 때문에 그 자마들한테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물려줄 가능성이 높고 스피드와 파워까지 물려주기 때문에 한국 경마 그 모래가 굉장히 좀 깊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경마에 적응할 수 있는 자마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실순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다가 이제 후 착과하고 거리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막판에는 그냥 잡고만 가요. 갈수록 더 착차가 벌어지니까는 여기서부터 추진을 안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일본 그 샤다이 스텔리온 스테이션에 있는 이 드래퐁의 모습인데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하게 좀 밸런스 자체는 직접 꺼내봐야 조금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밸런스 자체 그리고 한국 그 마주들이 손할 체형이기 때문에 조계사들이 손할 체형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잘 맞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진상으로 보시면은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직접 꺼내 봐야 된다는 점이 이 지오폰티는 이 등성마루가 제법 높죠. 등성마루가 제법 높은데 이 사진상으로는 등성마루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유리하게 떨어져 버리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장 밀리기 딱 좋은 체형이죠. 그런데 사진상에선 그래 보였는데 실제 꺼내 보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 정도 체형이면은 지금 당장 한국 들어와서 한국에서 시스마 생활을 경주마 생활을 하더라도 1군 단거리 스프린터는 뭐 거의 다 휩쓸 정도, 그 정도의 마체를 가지고 있더라고. 이게 교배한 지 벌써 한 몇 년은 되었는데. 예, 보행연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마 반, 지오펀티 반, 고스트 제퍼 반, 이렇게 닮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형 자체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영상들을 살펴봤고
앞으로 그 한국 경마 마주분들이 일본 말들을 사러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 말들 가격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옛날에 그 잔디주로 성향의 말들 중에서 그 모래주로 성향의 시슨 말들을 빼오는 그런 단계였다면, 지금은 거의 미국 말들, 그러니까 미국 혈통을 가지고 와서 일본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산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모래주로 말들은 거의 다 일본 혈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미국 혈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일본 내년 2025년 경매 그 저기 일정입니다. 스케줄인데, 일단 뭐 이거 4월 달에 그 도쿄 경마장에서 열리는 트레이닝 세일, 그리고 삿포로 경마장에서 열리는 트레이닝 세일, 그리고 아까 뭐 도쿄 경마장에서 열리는 거는 브리즈업 세일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둘 다 뭐 브리즈업이 하니까는 트레이닝 세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바현에서, 그리고 이 큐슈, 이거 가고시마 근처에서 열리더라고요. 큐슈, 그리고 하치노 해시입니까? 이거는 아오모리 쪽에서 열리더라고요. 지바, 큐슈, 아오모리 이쪽 지방 경마장에서 열리는 말들은 거의 뭐 국내 마주분들이 갈 필요가 없죠. 너무 싸요. 거의 뭐 특히 큐슈 그 경매장 원래 하는 걸 봤는데, 뭐 비싸봐야 4천만원 5천만원 이러더라고요. 뭐 싼 거 2천만원이고, 그러니까 좋은 말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이거 삿포로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다 크게 좀 좋은 말들이 안 나오는 세일이고, 그 다음 셀렉트 세일, 이건 노던팜에서 하는 거고, 셀렉션 세일, 이거는 일본 그 니꼬 뭐 종마 농업 협동조합입니까? 여기서 하는 건데, 이 셀렉트 세일은 사람들이 그 경마 팬들이 그래요. 그 셀렉트 세일 가서 10억 20억 되는 말 사와 갖고 한국 경마를 발전을 시키는 게 마주의 그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마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1군까지 올라가면 벌 수 있는 상금이 2억 3억이에요. 대상을 먹지 않는 한. 대상 먹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1등급 클래스 1까지 가는데 2억 3억인데 거기서 10억 20억짜리 사와갖고 한국 경마 발전을 시키라고 하시면은, 아무리 마주라도 그거는 힘들죠, 솔직히. 그래서 그 마주분들 뭐 돈 투자 안 한다고, 비싼 말 안 산다고 막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주면 하겠어요? 20억 주고 사왔어요. 대상을 못 먹어요. 근데 1군까지 올라갔어. 그럼 2억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업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상금을,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마사해보고 상금을 먼저 올리라고 하세요. 그게 맞죠. 상금이 올라가면은 그 상금에 맞춰서 마주분들 알아서 말들을 사와요. 근데 이 셀렉트 세일 가면은 잡으면은 10억인데, 그거 사오라고 하시는 거는 정말 무리한 얘기신 거예요. 셀렉션 세일도 뭐 10억 언저리에 막 가는 말들은 나오고, 2억 이상 10억대 그 사이 프리미엄 세일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셀렉션 세일은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한데 여전히 비싸죠.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게 원래 우리나라 마주분들이 가장 많이 사온 게 이 썸머 세일입니다. 여름 세일인데, 여기가 거의 한 1600두가 나와요. 그래서 1600도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경주마들이 나오고, 좀 합리적인 가격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5천만 원에서 한 1, 2억 사이, 이런 경주마들을 사올 수 있는 세일입니다. 그리고 september 세일, autumn 세일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하는 거고, 그 다음 이 노던팜에서 하는 믹스드 세일, 그리고 JS라고 여기서 축의 번식마 세일이 있고, 1월 달에 동계 번식마 세일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말은 종빈마들, 그리고 미공룡마들, 그리고 불수태마들, 임신 안 된 말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세일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일본 이 썸머 세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볼 만하고, 좀 괜찮은 말들을 사올 수가 있고, 정말 일본에서도 좀 경쟁이 치열하지만은 괜찮은 말을 사려면은 이 셀렉션 세일에 가야죠. 그래서 일본도 이 혈통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래주로가 미국 혈통으로 다 바뀌었어요. 보시면
드래퐁, 호코 다루마에 빼고는 드래퐁, 머제스틱 워리어, 파이로, 뉴이얼즈 데이, 마이뉴얼 비스킷, 그리고 시니스트 미니스트, 이것까지 전부 다 미국 혈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혈통의 말들을 사온다면, 이외에도 많아요. 진짜 그 모래주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모닝이라든가 에스쁘아시티, 에스쁘아시티 괜찮더라고요. 에스쁘아시티라든가 아니면 모닝이라든가 아시아 익스프레스, 이런 말들의 자마들을 충분히 좀 합리적인 가격에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경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 드래퐁이라든가 호코 다루마의 이 두 시순말들은 앞으로도 국내에 들어온다면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순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모래주로 최고의 시스말로 평가받고 있는 드래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